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진 분이 무려 250만 명이나 된대요. 근데 왜 현장에선 맨날 사람이 없다고 할까요?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250만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놀라지 마세요.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입니다. 공식적인 숫자예요. 어마어마하죠? 근데 바로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. 아니,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요양 현장에서는 맨날 사람이 모자르다고 아우성일까요?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그 해답이 사실은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이 길에 처음 들어서는 분들이 공부를 딱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내리는 어떤 결정적인 선택, 거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어요. 여기서 진짜 악당은 뭐 시험이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. 바로 자격증만 따면 다 된다는 아주 달콤하면서도 또 아주 위험한 생각. 바로 자격증 만능주의입니다. 이런 속삭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유,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요. 이 일은 뭐 현장 가서 배우면 되죠. 바로 이게 그 자격증 만능주의라는 악마의 목소리입니다. 진짜 이해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합격만 하라는 아주 위험한 유혹이죠.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요,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게 돼요. 자, 그럼 먼저 그 잘못된 유혹에 빠진 생존자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이 길 끝에는 합격이라는 아주 달콤한 미끼가 걸린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길을 따라가면요,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해서 좀 비극적이기까지 합니다. 어떻게든 합격은 했는데 그 자격증은 결국 서랍 구석에 처박히게 되고요. 남는 건 나는 이 일이랑 안 맞나 봐 하는 허탈함, 패배감, 뭐 그런 것뿐이에요. 자,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희망은 있죠.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길, 진짜 전문가의 길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전문가는요,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. 그냥 책에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.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시면 내가 정말 2시간마다 이걸 해드릴 수 있을까? 내 허리는 괜찮을까? 어떻게 해야 내 몸도 안 다치고 제대로 할 수 있지? 이런 식으로 모든 지식을 자기 이야기로 바꿔서 진짜 살아있는 지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깊이 있게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,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배게 됩니다. 본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막상 어르신이 넘어지시거나 음식이 목에 걸리는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매뉴얼이 몸에서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런 전문가의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.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길고 단단한 경력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, 핵심 철학이 있는 거죠. 자, 이 세 가지 기둥이요.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. 현장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저분 정말 프로다 라고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거예요.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정체성 전환입니다. 나는 그냥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관리하는 전문가, 실버 라이프 매니저다.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. 예를 들어 어르신이 김치 좀 담가줘라고 하실 때 감정적으로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?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게 제 전문 업무라서요. 계약된 일 외에는 해드리기 어렵습니다. 라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돌봄입니다. 이게 뭐냐면 무조건 희생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그냥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. 진짜 전문가는요, 신체 역학 같은 기술을 써서 자기 몸부터 지킬 줄 알아요. 왜냐? 내가 건강해야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깐요. 그리고 세 번째,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바로 태도는 실력이다 라는 겁니다. 시간 잘 지키고 인사 잘하고 말 예쁘게 하는 거. 이게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요. 고용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예요. 바로 이 태도라는 포인트에서
왜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취업 시장에서 그냥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. 요양센터 센터장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? 시험 100점 맞은 자격증일까요? 아니에요.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법적으로 문제 생길 일을 막아주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미리미리 보고해서 큰 사고를 예방해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르신이랑 가족들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신뢰를 쌓는 바로 그런 믿음직한 사람, 그런 전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처음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던 두 사람,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그 최종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. 결국 보세요.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?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경력이 3개월 만에 탈진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이 일 하길 잘했다는 성취감으로 가득 찰지를 결정짓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, 핵심은 단순히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가 아닙니다. 이 자격증 한 장을 그냥 서랍 속에 잠재워둘 것인가, 아니면 내 인생 2막을 찬란하게 빛내줄 최고의 무기로 만들 것인가.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?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.